우리는 흔히 거대한 제국이나 문명이 무너지는 순간을 상상할 때 귀를 찢는 듯한 비명과 붉게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성벽을 넘어오는 잔혹한 침략자들의 칼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가장 소란스럽고 극적인 장면만을 선별하여 기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붕괴는, 그리고 한 세계가 저무는 가장 치명적인 몰락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태엽이 다 풀려버린 거대한 낡은 시계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초침의 움직임을 멈추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5세기 초반의 브리튼 섬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이 섬을 오랜 세월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깊은 침묵 속에서 어느 날 아침 시장의 상인들이 더 이상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조용한 순간부터 잉태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브리튼 섬은 거대한 제국의 심장인 로마 본토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생명수는 바로 경제와 교역이었습니다.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포도주, 아프리카의 향신료, 그리고 갈리아 지방의 매끄러운 붉은 도자기들이 끊임없이 섬의 항구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요로운 물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황제의 위풍당당한 얼굴이 새겨진 작고 단단한 동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금화와 은화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이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는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보증수표였으며, 내일도 오늘처럼 평화로울 것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굳건한 약속은 대륙 본토의 정치적 혼란과 내전으로 인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섬으로 들어오던 거대한 상선들의 돛은 하루가 다르게 그 수가 줄어들었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섬의 평화를 지키고 있던 로마 군단병들에게 지급될 막대한 월급마저 끊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충성심은 식량이 배급되고 합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만 유지되는 법입니다. 본국으로부터의 든든한 금화 지원이 끊긴 군단은 더 이상 춥고 안개 낀 변방의 섬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무기를 거두고 자신들의 고향이나 더 큰 권력이 약속된 대륙을 향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파괴된 폐허 대신 무거운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섬의 부유한 시민들은 화려한 공중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정교한 생유리와 돌로 장식된 저택의 바닥 아래로 흐르는 온기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떠나고 경제라는 혈관이 끊어지자 그 모든 사치스러운 문명은 순식간에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작을 구하고 용광로에 불을 끄고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돈이 어느새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인 쇠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텅 빈 광장에 서서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로마의 금화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동전 한 념이면 가족을 먹여 살릴 곡식과 기름을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는 곡식을 내놓는 농부도 바다를 건너온 이방의 상인도 없습니다. 위대한 황제의 옆얼굴이 정교하게 새겨진 그 아름다운 금화는 이제 결코 먹을 수도, 추위를 막아줄 든든한 겉옷으로 짤 수도 없는 아주 차갑고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해졌습니다. 동전이 침묵하자 제국도
함께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는 웅장한 대리석 기둥이나 높게 솟은 성벽 그 자체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 보이지 않는 교환의 약속, 그리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공동의 신뢰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환상과도 같습니다. 그 신뢰의 매개체였던 돈이 가치를 상실하는 순간, 거대하고 정교했던 제국의 톱니바퀴는 거짓말처럼 회전을 멈추어 버립니다. 제국의 변방에 남겨진 사람들은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바다 너머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절박한 서신을 띄웠지만 돌아온 것은 이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라는 차디찬 통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섬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저 제자리에 주저앉아 닥쳐올 어둠을 기다리며 통곡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을 온전히 마주하며 아주 느리지만 뼈아픈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각상이 서 있고 끝없이 넓은 광장이 번듯하게 자리하고 있다 한들 더 이상 빵을 구할 수 없고 얼어붙은 몸을 누일 온기가 없는 도시는 그저 거대하고 화려한 돌무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지 못할 때 사람들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한때 찬란하게 빛나던 문명의 유람을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안개 자욱한 텅 빈 항구와 깊은 침묵에 잠긴 도시를 뒤로 한 채 사람들은 살기 위해, 단지 하루를 더 살아남기 위해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심장이 멈춘 이 거대한 섬에서 과연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은 빛이 사라진 짙은 밤의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겨졌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날 웨일스 남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카에르웬트의 땅속에 잠들어 있는 고대 도시 벤타실루름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지금은 푸른 초원과 무너진 돌무더기만이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로마 제국의 온기가 섬을 감싸고 있던 시절, 이곳은 무려 3,000명에 달하는 활기찬 시민들이 거주하던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벤타실루름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자연과 원시적인 부족 사회 한가운데 우뚝 솟아오른 제국의 거대한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발 아래로 흐르는 정교한 수로 시스템 덕분에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면 저택의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로마식 온돌 시스템이 실내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기둥이 늘어선 광장과 공공건물에 모여 정치를 논했고, 정교한 색색의 돌들로 빚어낸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 위를 거닐었으며,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에는 거대한 공중 목욕탕에 모여 피로를 풀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도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요새이자 문명의 가장 찬란한 축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제국의 혈관이 끊어지고 경제라는 심장이 멈추어 버리자 이 모든 번영은 마치 신기루처럼 허공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고고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벤타실루름의 흙을 파내고 조사했을 때 그곳에서는 야만족의 끔찍한 학살이나 도시 전체를 집어삼킨
거대한 화재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불타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서히 잊혀져 갔을 뿐입니다. 기능을 상실한 거대한 인프라는 곧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욕탕의 거대한 아궁이에 잿감을 공급할 인부들이 없었고, 무너져 내리는 신전의 지붕을 수리할 장인들도 떠나버렸습니다. 높고 두터운 성벽을 지킬 병력조차 턱없이 부족해지자 남은 사람들은 이 거대한 돌의 미궁 속에서 서서히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부는 조상들이 남긴 화려한 저택의 폐허 속에 웅크려 마지막 온기를 찾으려 했지만, 고장난 문명을 유지하기에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시를 떠났고,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광장에는 오직 묵직한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명이 붕괴하는 과정을 매우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것으로만 묘사합니다. 그러나 벤타실루름에 내려앉은 시간의 흔적은 우리에게 뜻밖의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자연은 결코 인간의 흔적을 폭력적으로 짓밟거나 잔인하게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이 잠시 빌려갔던 땅을 아주 부드럽고 고요하게 되찾아올 뿐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텅 빈 광장과 버려진 신전의 대리석 사이로 연한 이끼가 가장 먼저 내려앉아 포근한 녹색 용단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모자이크 바닥에 갈라진 틈새로는 이름 모를 들풀들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고, 비바람을 막아주던 단단한 지붕이 무너져 내린 곳에는 햇살이 비쳐 들어와 작은 씨앗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참나무와 자작나무, 그리고 개암나무의 뿌리가 도시의 깊은 토대를 끌어안으며 무성한 숲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정치인들의 열띤 연설이 울려 퍼지던 건물의 기둥들은 이제 새들의 평화로운 둥지가 되었고, 인간의 복잡했던 욕망과 권력의 투쟁은 조용한 흙의 품속으로 스며들어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용서의 과정이었습니다. 대자연은 오만했던 제국의 흔적을 지우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상처를 부드러운 숲의 숨결로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길고 평온한 안식에 든 것입니다. 하지만 숲이 벤타실루름을 완전히 덮어버리던 그 밤, 도시를 빠져나간 사람들은 결코 흙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석적 건물과 모자이크 바닥은 뒤에 남겨두었지만, 그들은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불씨를 가슴에 품은 채 험난한 자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국의 화려한 불빛이 모두 꺼져버린 역사의 짙은 어둠 속에서 집을 잃은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개척했을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안개 낀 계곡을 지나 저 멀리 고대의 기억을 품고 있는 높고 험준한 언덕 위로 향해야 합니다. 화려했던 로마의 도시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발걸음은 병풍처럼 펼쳐진 넓고 비옥한 평원이 아니라 숲이 우거지고 가파른 험준한 고지대를 향했습니다. 제국의 단단한 방어막이 사라진 평원은 더 이상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자들과 약탈자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된 위험천만한 사냥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 살아남기 위해 아주 오래된 역사적 기억을 더듬어 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정규 군단이 이 안개 낀 섬에 승리의 깃발을 꽂기 훨씬 이전, 수백 년 전 그들의 까마득한 고대 조상들이 거친 대자연과
외적의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거대한 흙의 요새들. 바로 철기시대의 산성들이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피난처이자 새로운 목적지였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버려진 채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던 고대의 산성들은 마침내 다시 인간의 뜨거운 온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파른 언덕 위로 숨을 헐떡이며 돌과 흙을 날라 오랜 시간 방치되어 무너져 내렸던 낡은 방어벽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짐승처럼 흙을 파고 깊은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넓고 쾌적한 저택과 질서, 정연하게 뻗어있던 포장도로 대신 좁고 빽빽하게 맞닿아 있는 소박한 목조 가옥들과 진흙으로 빚은 허술한 오두막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의 대형 공중 목욕탕과 뜨거운 온기를 뿜어내던 온돌 시스템은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 대신 사람들은 살을 에이는 차가운 밤 공기를 피하기 위해 타오르는 거대한 모닥불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과거의 원시 시대로 회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교하고 화려한 로마 시대의 유물과 문헌에 익숙해진 역사가들의 눈에 이 시기는 인류가 찬란한 문명에서 미개한 야만의 상태로 끝없이 추락해버린 암흑시대로 비춰지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명이라는 것의 진정한 척도와 인간의 삶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값비싼 물건과 화려한 건축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형편없이 후퇴하기만 한 것일까요? 어쩌면 진실은 그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서 섬의 주민들은 분명 안전하고 편리하며 위생적인 삶을 누렸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대한 제국의 부속품으로서 존재하는 매우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황제에게 땀 흘려 얻은 생산물의 대부분을 무거운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고 스스로의 땅을 방어할 최소한의 군사적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거대하고 무정한 행정 시스템에 철저히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사회적 통제 시스템이 사라진 이 고립된 언덕 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스스로의 주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흙을 파서 성벽을 단단하게 다지고 스스로 거친 무기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며 이웃과 이웃이 서로의 체험과 노동력에 철저히 기대어 생존을 도모하는 이 처절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자유를 아주 깊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의 상실과 물리적인 퇴보는 뼈를 깎는 듯한 뼈아픈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보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억압적인 제국의 거대한 테두리에서 마침내 벗어나 비록 좁고 험난하지만 그 무엇보다 자유로운 조상들의 하늘 아래로 당당히 돌아온 것입니다. 언덕 위 작은 산성에 찾아온 밤은 유난히도 깊고 고요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거칠게 성벽을 때릴 때마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흙벽의 든든함을 뼛속 깊이 느꼈고 타오르는 붉은 불꽃 너머로 묵묵히 마주 앉은 이웃의 떨리는 눈동자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연대감과 가슴 벅찬 안도감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바다 건너 멀리 있는 황제의 군단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지만
내 곁에 숨쉬고 있는 동료와 우리가 거친 두 손으로 직접 다져 올린 이 소박한 흙더미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화려한 제국의 칙령보다도 강력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과 내일을 알 수 없는 미지의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로 굳건하게 묶어주기 위해서는 그저 물리적으로 단단한 흙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차가운 돌과 흙으로 지은 성벽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 훗날 거대한 역사를 바꿀 하나의 민족으로 굳게 결속하기 위해서는 이 춥고 불안한 산성의 밤을 따뜻하게 데워줄 전혀 다른 종류의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날선 창과 단단한 방패보다도 훨씬 강하고 제국의 반짝이는 금화보다도 비싸고 값진 것. 바로 불안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실로 단단히 이어주는 이야기의 힘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산성의 흙벽을 때리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로 조금씩 더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철저한 어둠이었고 그 어둠 너머에는 어떤 약탈자가 서성이고 있을지 모르는 끔찍한 불안과 공포가 존재했습니다. 낮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뼈마디가 쑤시고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붉게 일렁이는 불꽃 사이로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음유시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화나 전설을 현실, 도피적인 옛날 이야기 혹은 과학적 사실이 아닌 허구의 산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춥고 고립된 산성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다시 이어붙이는 강력한 심리적 접착제이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마법이었습니다. 제국의 영광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세상의 끝에 버려졌다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음유시인들은 잃어버린 과거를 아름다운 환상으로 재창조하여 선물했습니다. 이야기꾼들은 한때 이 섬을 호령했던 실존 인물들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신화의 찬란한 옷을 입혔습니다. 예를 들어 5세기경 로마의 장군으로 이 안개 낀 섬에서 군단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서로마의 황제 자리에까지 올랐던 마그누스 막시무스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냉혹한 기록 속에서 그는 결국 대륙으로 건너가 치열한 내전을 벌이다 비참하게 처형당한 권력의 눈이 멀어 몰락한 찬탈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흙벽 안의 따스한 불빛 아래에서 그는 전혀 다른 영웅으로 부활했습니다. 음유시인들의 입술을 거치며 그는 막센 울레딕이라는 위대하고 낭만적인 군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는 브리튼의 아름다운 공주를 깊이 사랑하여 웅장한 성과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지어바친 위대한 황제가 되었고 섬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보호했던 자비로운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아름다운 전설은 사람들의 부서진 자존심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또한 음유시인들은 바다 건너의 무자비한 적들로부터 이 섬을 지켜냈던 거인 왕들의 거대한 서사시를 밤새도록 노래했습니다. 산처럼 거대한 몸집으로 거친 파도를 가르며 대륙을 오가고 신비로운 마법이 깃든 무기로 섬의 연약한 백성들을 든든하게 지켜냈다는
고대 군주들의 이야기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의 핏줄을 다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훗날 웨일스의 위대한 신화집인 마비노 기온의 뿌리가 되는 이 수많은 신비로운 전설들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현실의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 인간이 필사적으로 발명해낸 가장 아름다운 생존 도구였습니다. 현실이 잔혹할수록 그들이 자사내는 꿈은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거나 건조하게 나열된 연도표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차가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믿기로 선택한 꿈과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당장 외적의 칼날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관 속에 위대한 로마 황제의 피와 전설적인 거인 왕들의 고귀한 용기가 흐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은 두려움에 떠는 평범한 농부의 손에 창을 쥐게 만들었고 비바람에 무너져가는 흙벽을 다시 단단히 쌓아 올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신화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빚어내는 영혼의 거대한 대장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비좁은 산성 안에서 그들만의 신화와 전설을 만들며 조용히 은둔하는 듯 보였던 브리튼의 사람들. 안개가 짙게 깔린 이 섬의 거주민들은 정말로 멸망한 제국의 폐허 위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퇴보의 길만을 걷고 있었던 것일까요?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는 화려했던 대륙과의 모든 교류가 끊어지고 오직 가난과 원시적인 산만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그 놀랍고도 반전 넘치는 해답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뒤 발굴된 웨일스 남부의 작고 보잘것없는 한 언덕, 바로 디나스 포이스라는 고대 산성터의 짙은 흙 속에 소리 없이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몰락한 제국의 변방에 남겨진 브리튼 섬의 거주민들이 철저히 고립된 채 야만과 굶주림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갔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화려했던 도시를 버리고 산성으로 숨어든 그들의 삶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처참하게 쇠퇴하기만 했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추측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웨일스 남부의 숲이 우거진 외딴 언덕에서 고고학자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 굳건했던 역사의 편견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디나스 포이스였습니다. 처음 발굴이 시작되었을 때 이 산성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만큼 거대하거나 웅장한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망스러울 만큼 초라했습니다. 산성을 둘러싼 흙벽의 내부 공간은 100피트에서 190피트, 그러니까 기껏해야 현대의 작은 학교 운동장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비좁고 답답한 규모였습니다. 진흙과 나무로 대충 얼기설기 얽어 만든 두어 채의 소박한 건물이 전부였던 이 작은 요새는 얼핏 보면 산적들이나 몸을 숨길 법한 빈약하고 더러운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곳 역시 로마가 떠난 후 쇠퇴해버린 암흑시대의 가난하고 비참한 생존의 흔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진흙 바닥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유물들은 발굴단 전체를 깊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빠뜨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짐승의 뼈만 나뒹굴 줄 알았던 그 비좁은 요새 한 구석에서 금과 은, 그리고 구리를 정교하게 세공하던 고도의 금속공예 화덕들이
줄지어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70여 개가 넘는 수입산 도자기와 아름다운 유리그릇의 파편들이 찬란한 빛을 뿜으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이 섬에서 투박하게 빚어낸 거친 진흙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매끄러운 붉은 표면을 자랑하는 남부 프랑스산 고급 도자기, 아득히 먼 지중해 연안에서 빚어진 정교한 술잔, 심지어 황금 잎사귀로 화려하게 장식된 콥트 이집트의 최고급 유리 파편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는 무너졌고 화려했던 대리석 항구들은 잡초에 뒤덮여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보였던 그 짙은 암흑의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안개 낀 섬의 이 비좁고 진흙투성이인 언덕 위에서 어느 이름 모를 족장은 이집트 장인이 불어 만든 섬세한 유리잔에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붉은 와인을 가득 따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상상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위대한 반전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해서 인간이 지닌 문화적 갈망과 미지의 세계를 향한 교류의 열망까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벼랑 끝에서도 상인들은 험난한 파도를 뚫고 배를 몰았고 산성 안의 사람들은 짐승처럼 연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문명의 아름다움과 바다 너머의 넓은 세상을 갈구했습니다. 화려한 제국의 거대한 무역로는 끊어졌을지언정 인간과 인간을 잇는 생명력, 넘치는 신랏 같은 교역의 맥박은 결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디나스 포이스에서 발견된 한 줌의 유리 조각은 우리에게 부서지지 않는 위대한 희망을 속삭여줍니다.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고 문명이 퇴보하는 잔혹한 재난 속에서도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삶의 우아함을 지켜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눈물 겹도록 끈질긴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먼바다 너머의 세상을 상상했고 흙먼지 날리는 산성 안에서도 투명하게 반짝이는 유리의 맑은 빛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자리에서도 아름다움과 연결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갈증은 결코 메말라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개 낀 섬의 해안가로 밀려오는 파도는 비단 달콤한 지중해의 포도주와 화려한 이집트의 유리잔만을 실어 나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평화로운 상선들의 돛자락 뒤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품은 낯선 배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척박한 땅에서 굶주림과 추위를 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 안개 낀 섬으로 뱃머리를 돌린 낯선 사람들. 그들의 도래는 훗날 이 섬의 피와 살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중해의 달콤한 포도주와 이집트의 영롱한 유리잔을 싣고 온 바다는 그 풍요로움 이면에서 역사라는 거대한 물레방아를 돌릴 새롭고도 거친 파도를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철수하여 텅 비어버린 브리튼 섬의 해안가에는 어느 순간부터 낯선 모양의 돛을 단 나무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의 거친 아일랜드 해를 건너온 아일랜드인들, 그리고 동쪽과 북쪽의 춥고 척박한 바다를 건너온 앵글로색슨 부족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대의 이주민이나 낯선 방문자들을 상상할 때 손에 커다란 도끼를 쥐고 무자비하게 해안가 마을을 불태우며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끔찍하고 잔혹한 야만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역사의 기록은 대체로 피와 비명으로 얼룩진 자극적인 전쟁의 참상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민족의 끔찍한 침략기로만 묘사하는 문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다를 건너온 진짜 이유와 그들의 삶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 잔혹한 이미지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 역시 무너져가는 고향의 땅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던 벼랑 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유럽의 고향 땅은 해수면이 상승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물에 잠기고 있었고, 아일랜드의 척박한 환경 역시 늘어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안개 낀 섬으로 거친 파도를 헤치며 다가온 가장 큰 이유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새로운 땅, 즉 살아갈 수 있는 고향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날카로운 칼과 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소중히 가져온 농기구를 쥐고 있었고, 낯선 땅에서 번식시킬 가축들을 끌고 왔으며, 무엇보다 농사를 짓고 뿌리를 내리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정복자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고단한 난민이자 개척자들에 더 가까웠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산성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던 로마 브리튼의 원주민들이나 굶주림을 피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이방인들이나 결국 혹독한 대자연과 무너진 세계의 질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남아야 하는 나약하고 절박한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완벽하게 똑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두 집단이 처음 마주했을 때 아무런 마찰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고 수많은 피가 땅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소모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곧 서로를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것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려 사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침략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경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지도자와 원주민 유력자의 가문이 피를 섞어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서쪽 해안의 항구에서는 로마의 후예들과 아일랜드에서 온 농부들이 나란히 서서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적대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경계하던 이들은 어느새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비를 맞으며 함께 땅을 일구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평범한 이웃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역사는 큰 소리로 전쟁만을 기록하려 하지만 인간의 실제 삶은 그보다 훨씬 더 길고 조용한 평화와 공존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질적이었던 두 세계가 끔찍한 학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의 삶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아름답게 융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경이로운 공존과 타협의 증거는 종이 위의 기록이 아닌 이 섬의 곳곳에 묵묵히 서 있는 차갑고 단단한 돌덩어리 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고고하게 진정한 위대함은 승자들의 요란한 기록 속에 묻혀버린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하고 진실한 삶을 흙 속에서 캐내어 우리 앞에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전투와 왕들의 이름만을 기억하려 하지만 대지는 그 위를 걸어갔던 이름 없는 자들의 체온을 잊지 않습니다. 웨일스 전역의 안개 낀 들판과 오래된 숲의 가장자리,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과 무너진 옛 무덤가에는 오늘날까지도 수백 개가 넘는 기묘한 거석들이 깊은 침묵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300여 개가 넘게 발견된 이 육중하고 투박한 돌기둥들은 얼핏 보면 그저 옛사람들이 누군가의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 대충 세워둔 이끼 낀 바위 덩어리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바람에 깎여나간 그 단단한 표면 위에 새겨진 글귀들을 찬찬히 어루만져 보면 이 돌들이야말로 이방인과 원주민이 어떻게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을 멈추고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로 녹아들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역사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념비들의 표면에는 흥미롭게도 로마 시대에 찬란했던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돌 표면에는 마기스트라투스, 즉 지방장관이나 키위스라 불리는 시민, 심지어 콘술, 즉 영사라는 거창하고 영광스러운 로마식 직함들이 또렷한 라틴어 알파벳으로 깊게 파여 있습니다. 로마 군단이 이 섬을 완전히 떠나고 펜타실루름과 같은 거대한 도시들이 숲에 잡아먹힌 지 이미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게 흐른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위대했던 제국의 질서와 끈질기게 연결 지으려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제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진흙을 발라 만든 좁고 추운 산성의 오두막에 웅크려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지도자와 조상들이 찬란한 문명 세계의 합법적이고 고귀한 후계자임을 돌에 새겨 영원히 남기고자 했던 눈물겨운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친 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놀라운 반전은 그 자랑스러운 라틴어 문구 바로 옆 혹은 돌의 길쭉한 모서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깎여 있는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기호들에 있습니다. 마치 나뭇가지의 장가지들처럼 빗금과 점으로 이루어진 이 기하학적이고 투박한 선들은 바로 바다를 건너온 아일랜드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때 사용하던 고대의 고유 문자, 즉 오건 문자였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비석 위에 한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의 세련된 라틴어와 서쪽 바다 건너 변방의 이주민들이 가져온 낯선 오건 문자가 나란히 그리고 너무나도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언어의 병기가 아닙니다. 로마의 후예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브리튼의 유력자 가문과 아일랜드에서 거친 배를 타고 건너온 이방인 족장의 가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피를 섞어 혼인하며 한 가족이 되어 사랑하는 조상을 함께 기렸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낭만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역사의 굵직한 연대표는 주로 누가 어느 영토를 침략했고 누가 누구의 목을 베어 성을 빼앗았는지를 붉은색의 핏빛으로 자극적이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웨일스의 쓸쓸한 들판에 굳건히 서 있는 이 말하는 돌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훨씬 더 깊고 다정한 진실을 속삭여 줍니다. 인간은 전쟁이라는 광기에 휩싸여 서로의 목숨을 파괴하는 시간보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낯선 문화와 화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훨씬 더 많은 삶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날카로운 칼로 잔인하게 도려내는 대신 끌과 망치를 들어 하나의 단단한 바위 위에 두 개의 다른 문자를 나란히 새겨 넣는 지혜롭고 포용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가 죽고 죽여야 할 적대적인 타인이 아니라 이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땅에 함께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아갈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세상에 선언한 것입니다. 안개비가 고요하게 내리는
쓸쓸한 들판에 서서 이질적인 두 개의 문자가 사이좋게 새겨진 그 거칠고 차가운 바위를 가만히 어루만져 보십시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그 돌의 표면 너머로 낯선 두 세계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부둥켜 안았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지 않으십니까? 피비린내, 나는 사륙 대신 조용한 포용과 타협을 선택한 이 위대한 융합의 잉태 속에서 훗날 잉글랜드와 웨일스라는 거대한 현대 국가들의 찬란한 정체성이 서서히 그 형태를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거대한 건축물이나 강력한 제국의 통제 시스템 대신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결속과 이야기만으로 다시 세워진 이 새로운 사회의 진정한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우리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거대한 도시들의 몰락, 그리고 흙먼지 날리는 산성에서 피어난 새로운 융합의 증거들을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길고 긴 역사의 궤적을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철학적인 질문 하나가 무겁게 자리 잡게 됩니다. 과연 사회라는 것은,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진정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웅장하게 뻗어 있는 포장도로, 깨끗한 물을 실어 나르는 정교한 수도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공중 목욕탕,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화려한 대리석 신전들이 곧 문명이고 사회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허물어지고 숲의 이끼에 덮였을 때 모든 것이 끝났고 인류는 다시 짐승 같은 야만의 시대로 추락했다고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 브리튼의 거주민들은 비록 따뜻한 온돌방과 정교한 화장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진귀한 물건이 모여들던 풍요로운 시장이라는 훌륭한 물질적 편의시설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곧 그들 사회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잃어버린 돌의 잔해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사회를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단단한 콘크리트나 벽돌로 높게 쌓아 올린 거대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머릿속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관념이며 동일한 가치와 기억을 함께 공유한다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비좁고 추운 산성에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 건너 제국 황제의 낡은 법전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무리를 지켜낼 그들만의 생존적이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대륙에 세련되고 복잡한 라틴어를 점차 잊어버리는 대신 이방인의 언어와 조상들의 오래된 말이 뒤섞인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언어로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했던 대리석 신전은 속절없이 무너졌지만 그들은 작은 진흙 예배당에서 혹은 안개 낀 숲의 공터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들만의 절실하고 굳건한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분명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시대였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뚜렷한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제국과 문명을 상실하는 것을 세상의 끝, 즉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선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들여다보면 거대한 권력의 붕괴는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대한 제국의 무거운 그림자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던 작고 연약한 공동체들이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해방의 기회였습니다. 남이 지어준 웅장하고 거대한 저택에서 새빵살이를 하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비바람이 새는 허술한 진흙 오두막일지언정 내 두 손으로 직접 짓고 내 가족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주체적이고 살아 숨쉬는 진짜 사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껍데기를 잃어버리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마침내 흙먼지 속에서 스스로의 진짜 얼굴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무심히 흘러 도시가 완전히 버려지고 산성의 위태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지 2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나긴 침묵과 견딤의 시간 동안 옛 제국의 눈부셨던 기억은 대지의 짙은 흙 속으로 깊이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원히 무너진 줄로만 알았던 그 캄캄하고 칠흑 같은 밤. 가장 춥고 외로운 산성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정성껏 심어두었던 아주 작고 연약한 씨앗들은 마침내 두꺼운 대지를 뚫고 힘찬 새싹을 틔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섬의 지평선 너머로 마침내 진정한 새로운 시대의 아침해가 서서히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떠난 빈자리. 그 깊고 어두운 밤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새로운 역사의 윤곽이 그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산성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어야 했던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200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파놓았던 초라한 참호와 흙벽은 어느새 굳건한 방어 성체가 되었고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다가올 내일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던 난민들의 작은 무리는 서서히 통치 체제와 고유한 문화를 갖춘 초기 형태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남부의 기름진 땅을 다스린 글리위싱, 동쪽의 그웬트, 그리고 북쪽의 웅장한 산맥과 계곡을 호령하는 귀네드에 이르기까지 훗날 이 섬의 지도를 새롭게 채워나갈 고대 왕국들이 바로 그 차갑고 거친 진흙 속에서 첫 숨을 내쉬며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를 등지고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잃어버린 영광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산들을 그들은 제국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름과 언어,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긍지를 가진 진정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국의 탄생이나 웨일스의 역사가 황금빛 갑옷을 입은 고귀한 기사들의 행진이나 눈부신 빛을 뿜어내는 화려한 왕좌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가장 단단한 정체성과 불굴의 정신은 눈부신 빛 속이 아니라 가장 춥고 잔혹했던 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겠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을 벼려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혹한 위기는 그들을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산산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그 무엇으로도 쉽게 부술 수 없는 단단한 강철의 국가로 벼려냈습니다. 물론 역사는 언제나 평탄한 직선으로만 조용히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몇 세기가 더 흐른 뒤 이 섬에는 또다시 거대한 변화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노르만족 정복자들이 또다시 낯선 언어와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이 땅에 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 옛 브리튼인들이
땀 흘려 흙을 다져 쌓았던 소박한 산성 위에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하고 차가운 석조성을 겹겹이 지어 올렸습니다. 귀족들의 이름이 바뀌고 지배층의 언어가 달라지는 듯 했지만 정복자들이 세운 그 거대한 돌덩어리조차도 이 땅에 이미 너무나 깊숙이 뿌리내린 고유한 영혼을 결코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짙은 어둠을 견디며 서로를 굳게 끌어안았던 그 끈끈한 공동체의 기억은 이미 성벽의 돌보다 더 단단하게 평범한 사람들의 피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훗날 이 섬을 무력으로 지배하려 했던 정복자들마저 그 강인한 토착 문화와 융화되어 스스로를 이 땅의 일부로 여기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다져진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속 조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멸망과 탄생, 그리고 또 다른 융합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이 거대하고 장엄한 역사의 굽이침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아름다운 진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추락이나 이유 없이 찾아오는 쇠퇴의 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뼈아픈 고통의 순간조차도 사실은 다음 시대를 열어갈 새롭고 눈부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산고의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추락은 새로운 비상을 위한 숭고한 움츠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겪어내는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역사 속의 숱한 오르막과 내리막은 결국 저마다의 깊은 의미를 품고 세월에 굽이치는 강물을 따라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고요하게 짙은 밤이 내려앉을 때면 먼지 쌓인 과거는 언제나 시간을 거슬러 다가와 그 묵직하고 다정한 교훈들을 우리의 귓가에,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든 우리의 꿈결 속에 가만히 속삭여주곤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길고 길었던 역사 속 여행도 서서히 그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며 시작되었던 그 깊고 짙은 침묵의 밤부터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험준한 산성으로 피난해야 했던 눈물겨운 여정. 그리고 마침내 서로 다른 문자를 하나의 바위에 나란히 새기며 조용한 공존과 평화를 선택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의 따뜻한 화해까지 20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그 아득한 시간 동안 브리튼 섬의 안개 낀 해안가와 바람 부는 언덕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단순히 지나가 버린 과거의 낡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진 세상의 파편들을 정성껏 주워 모아 다시 한번 삶을 아름답게 직조해 나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눈물겹도록 위대한 생명력에 대한 웅장한 서사시입니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찬란한 아침을 열어젖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눈부시고 복잡한 현대사회 역시 어쩌면 그 옛날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사람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렸던 거친 흙벽과 두 개의 다른 문자가 조화롭게 새겨진 그 투박한 바위 위에 위태롭게, 그러나 너무나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마천루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통신망이 전 세계를 촘촘하고 빠르게 연하하고 있는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발전된 풍요로운 문명의 시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영원히 번영할 것만 같은
굳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600년 전 벤타실루름에 웅장했던 공중 목욕탕과 아름다운 대리석 광장이 숲의 고요한 이끼에 조용히 뒤덮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토록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시스템 역시 먼 훗날의 어느 날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모하거나 혹은 시간의 저편으로 조용히 그 모습을 감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굽이치는 강물을 가만히 들여다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가올 미지의 미래를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국의 화려한 불빛이 모두 꺼지고 가장 춥고 잔혹한 벼랑 끝에 내몰렸던 그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조차도 결국 인간의 끈질긴 삶을 완전히 멈춰 세우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의 차가운 잿더미 위에서도 사람들은 기어코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늪에 빠지는 대신 서로의 얼어붙은 손을 굳게 맞잡았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맑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영웅들의 위대한 신화와 아름다운 꿈을 노래했습니다. 건물의 화려한 대리석 기둥은 무너졌지만 사람과 사람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그 따뜻한 마음의 기둥,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연대의 기둥은 단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위대한 불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완전히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횃불의 형태에서 가난한 산성의 화덕 속에 숨겨진 작고 소박한 불씨로 그 모습을 잠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하고 소중한 생명의 불꽃은 가장 춥고 외로운 밤을 묵묵히 견뎌내는 동안 거칠지만 다정한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에서 아들의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조용한 자장가에서 딸의 귓가로 끊임없이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언제나 차가운 물질이었을 뿐,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생존을 향한 숭고한 의지는 그 어떤 시대에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쉼없이 달려온 하루의 고단한 짐을 조용히 내려놓고 편안히 두 눈을 감을 때 부디 이 다정한 진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도 1600년 전 그 춥고 외로운 산성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모닥불을 지켰던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의 끈질기고도 아름다운 생명력이 여전히 뜨겁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버텨낸 그 평범해 보이는 순간순간들이 모여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불꽃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요동치고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당신이 가슴속 깊이 간직한 그 내면의 따뜻한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안심하시고 모든 걱정과 불안, 무거운 책임감을 역사의 거대한 강물 위에 조용히 띄워보내시길 바랍니다. 짙은 안개가 시간의 낡은 항구를 아주 포근하고 다정하게 감싸하는 듯한 더없이 평온하고 고요한 밤이 지금 당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가장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